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마흔은 인생의 쓴맛, 단맛을 어느 정도 본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는 게 힘들고 어렵죠. 그저 눈앞에 닥친 문제들만 해결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스스로를 바로잡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굽이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인생으로 자신의 철학을 보여준 인생 철학자를 만날 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에 읽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지은이 임성훈, 펴낸 곳은 유노북스입니다. 이 책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인생을 통해 현 시대 40대가 인생의 굽잇길을 넘어 각자가 추구하는 삶으로 향할 수 있도록 24가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이자 서양 철학의 시조입니다. 그는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았고 따로 학파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출한 제자였던 플라톤, 크세노폰, 그리고 후세 작가들의 글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조언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무지의 지. 나는 내 무지를 알기 때문에 무지하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낫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내가 운영하는 아레테 인문 아카데미 카페에서는 매달 한 권의 고전을 선정하여 필사하고 있다. 고전의 좋은 문장을 그대로 베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쓰고 공유한다.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생각을 비난하지 않고 자유롭게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그래서 고전 속 좋은 문장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고민과 생각도 살펴볼 수 있다. 참여자의 대다수는 40대다. 처음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흥미로웠다. 왜 많은 사람이 40대에 접어들어 비로소 고전에 관심을 가질까? 마흔의 특징은 무엇일까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봤다. 젊음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 알았는데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낀다. 일에 익숙해지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는다. 자기 주장과 편견이 강해질 수 있다. 꼰대로 낙인 찍히기도 한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다.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나다움을 찾고 나답게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기도 한다.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남의 평가와 의견에 흔들리기도 한다. 실용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매일 일상이 비슷하다. 뭔가를 이룰 줄 알았는데 특별한 것이 없다. 인생을 잘 살아온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기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을지 알고 싶다. 40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성공만 하거나 실패만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다. 가슴 벅찬 행복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도 겪어왔을 것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경험도 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인생 내공이 이 정도 쌓였을 때 그제야 삶에서 중요한 근본적인 지혜를 찾으려 한다. 이대로 살아도 될까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임기응변이나 잔머리를 굴리는 것만으로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의 지혜가 담겨있는 고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 과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몇 번만 캐물으면 할 말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델포의 아폴론 신전의 신탁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알고 있는 한 오직 신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존재였다. 그런 신, 정확하게 아폴론 신에게서 이런 신탁이 전달됐다. 아테네의 추악한 이기심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전쟁인 포티다이아 원정에 참여하면서 올바른 인간의 삶, 진정한 인간의 탁월함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소크라테스에게 네가 가장 지혜롭다는 신탁이 전해진 것이 우연이었을까? 소크라테스는 진심으로 당황했다. 소크라테스는 왜 신은 아는 것이 없는 자신을 가장 지혜롭다고 했을까? 라며 고민했다. 신은 거짓말하지 않으니 자기가 지혜롭긴 한 모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무엇이 정의인지 아름다움인지 미덕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이 그런 메시지를 준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그는 당시 아테네에서 지혜롭다는 평을 듣는 전문가들을 만나고 다녔다. 정치가, 작가, 장인 같은 무리였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만나 전기가오리 전기 공격을 해봤다. 결과는 대실망이었다. 명성이 있는 그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그들도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지적 자만에 빠져 있었다. 안다는 착각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소크라테스를 부담스러워했다. 아니, 부담스러워한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심지어 두들겨 패기도 했다. 사람들은 손쉬운 답을 빨리 내리고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들은 무지의 상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태를 그리 오래 버텨내지 못한다. 그제야 소크라테스는 신의 뜻을 깨달았다. 자신은 단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지혜로운 것이었다. 그는 신이 가진 지혜와는 다른 지혜를 갖고 있었다. 아주 인간적인 지혜, 바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었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무지의 지. 이것이 서양 철학의 위대한 한 걸음이다.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는 위대한 알미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전해진다. 너 자신을 알라. 여기서 알아야 하는 대상인 너 자신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소크라테스에게 이 말은 너 자신의 무지였다. 너 자신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라. 너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혜가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여기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뭔가를 알긴 안다. 그런데 그 알에 대해서 검증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으니 주변 어른들에게 그렇게 배워왔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의심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이 많다. 그러니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하고 숙고하지 않았으니 정말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안다고 믿고는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다.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지식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탁월하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지혜가 아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 예를 들면 환자가 스스로 아프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 치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아무리 주변 사람이 치료해 주려 해도 본인이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치료를 할 수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엉뚱하게 해결하려 들 수 있다.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검증하지 않는다.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는 무지가 아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진짜 무지함은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다. 내 삶을 탁월하게 해주는 중요한 것들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다. 중요한 것들을 재정의할 욕구가 생긴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자극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하며 지혜를 얻는다. 검증. 자신을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검증해야지.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법이네. 플라톤, 카르미데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로 정치 철학 분야의 고전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이다. 그의 아버지는 당대의 유명한 지식인 제임스 밀이었다. 제임스 밀은 공리주의를 제창한 제러미 벤담의 제자이자 친구였다. 제임스 밀은 아들이 어릴 때부터 고전을 접하게 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3세부터 배운 그리스어로 7세에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을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종의 조기 교육을 통해 고전을 읽고 천재로 자라난 것이다. 그가 어릴 때부터 읽은 플라톤 대화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맞다. 소크라테스다. 그는 소크라테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존 스튜어트 밀에게 소크라테스는 돼지와 구분되는 양식 있는 인간이었고 불만족한 존재였다. 돼지는 왜 만족하고 인간은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돼지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더 탁월하게 돼지답게 살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살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무지의 질을 깨달은 인간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간은 모든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더 탁월하게, 더 살만한 삶을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질문하고 검증한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질문과 검증의 과정이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문제가 생기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고민하고 그 한 사람을 단두대에 보냈다. 지구가 네모 반듯하게 생겼다는 말,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말,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말에 정말 그런 건지 의심하고 진실을 밝혀냈다. 신이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고민하면서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가 여러 생각의 갈래에 따라 갈라지기도 했다.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불평등의 의문을 제기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고 수십 년간 역사 실험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검증의 역사다. 이게 맞는지 정말인지 다르게 볼 수는 없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물론 중세시대가 1000년 가까이 이어진 바와 같이 특정한 생각이 꽤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에서 어느 순간에는 꼭 전기가오리 공격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 내가 아는 것이 진짜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질문하는 불만족한 인간들이 나타난다.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전기가오리들의 출현으로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탁월한 인간의 시조 소크라테스는 중요한 미덕에 대해 끊임없이 검증했다. 2500년 전 아테네로 돌아가 소크라테스가 절제에 대해 검증하는 장면을 일부 살펴보자. 소크라테스가 카르미데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이 절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검증하는 대화의 일부를 이해하기 쉽게 핵심 위주로 정리했다.
절제는 모든 일을 차분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제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미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글을 빨리 읽고 쓰는 것이 훌륭한가? 차분하게 읽고 쓰는 것이 훌륭한가? 빨리 읽고 쓰는 것입니다. 레슬링이나 권투, 달리기, 높이뛰기 같은 것은 활기차고 빨리 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서도 활기차고 빠르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나? 물론이죠. 혼의 탐구에서도 가장 쉽고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만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카르미데스, 혼이나 몸에 관련된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활력있고 빠른 것이 느리고 차분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빠른 것이 차분한 것만큼 아름답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니 차분한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절제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군. 선생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절제는 차분함이다라는 말은 얼핏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절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정확히 알아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테니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먼저 절제라는 미덕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전제에 대해 동의를 얻어낸다. 그런 후 차분하지 않고 오히려 활력 있고 빠른 경우에 더 아름다운 절제있어 보이는 경우를 나열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꼭 차분하지 않더라도 훌륭하고 아름다울 수 있으니 절제가 차분함이라는 말은 절제에 대한 알무로 부족하다는 결론을 낸다. 자기의 주장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뒤 카르미데스는 의기소침했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올바른 미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읊어대지 말고 그냥 대충 이런 것 같다고 어설프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스스로 생각하는 절제가 무엇인지 정의해보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왜 위대한가? 서양 철학의 기초를 세운 플라톤이 존경한 스승이기 때문에 철학적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일까? 그 대답 중 하나는 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지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해 숙고하고 성찰하는 방법을 자기 삶으로 직접 보여준 모범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의 신호다. 질문하지 않는 인간, 검증하는 태도를 버린 인간은 만족하는 돼지의 삶으로 향해 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당신이라면 질문하며 검증하자. 40.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40뿐 아니라 모든 시기에 걸쳐 남은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겠죠.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살만한 삶을 위해 고민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소크라테스의 말을 음미하시며 풀리지 않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